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선은 뭐 백그라운드 지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중국 캐나다산 농산물에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이 있잖아. 중국이 있잖아. 미국이 중국의 관세. 중국이 미국의 관세.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이 동맹을 맺으면서 또 캐나다 관세, 또 중국이 캐나다의 관세, 또 이제 EU가 붙게 되면 또 관세. 결국에는 지금은 무역 전쟁. 근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 최소 못해도 1년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글로벌 경제에는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뭐 덤핑 그런 거 조사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철강 관련된 종목이 막 올라가고 그랬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테마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테마라는 것이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나오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근데 문제는 그거지.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예상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발표하며 미중 무역 전쟁 확산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및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중국 국무원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제품. 근데 이게 농산물 쪽이더라고요. 유채 CU의 100%, 유박의 100%, CU 관세율이 100%, 100%, 수산물도 25%, 돼지고기의 25%. 농축산물 중심의 보복관세, 캐나다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유채 CU, 유박, 완두콩의 100% 관세,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 수준. 수산물과 돼지고기에도 25% 관세, 캐나다 특산업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아무래도 시장이 크니까 중국이랑 인구가 너무 많잖아.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중국의 조치는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캐나다 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내용. 2024년 10월 1일. 이건 이제 캐나다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100% 관세. 이유도 중국차 전기차에다가 관세 부과하지 않았나? 하여튼간 뭐 캐나다. 2024년 10월 15일 날 중국산 철강. 근데 이게 이제 작년이잖아.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거잖아. 근데 요번에 3월 초에 아까 그 3월 달에 중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거잖아. 근데 이게 시점의 차이가 있지. 요 시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길잖아. 만약 10월 달에 관세를 맞았으면 중국이 보복해야지 하면서 11월 달에 보복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이미 1년이 넘었잖아. 몇 개월이 넘었는데 지금에서 보복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숨은 내막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 전기차 및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까지 무역 전쟁 확산. 중국은 캐나다가 무역 장벽을 세우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즉각적인 건 아니지. 그래서 캐나다 농업,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채 씨유, 유박, 완두콩 생산 농가의 피해 예상된다.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시장 축소로 농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캐나다가. 글로벌 공급망 영향, 캐나다 농축산물의 중국 수출 감소,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으로도 수출하려고 하나? 만약 중국으로 수출 못하면 한국으로 수출해야 되겠지. 미국, 유럽 연합도 중국산 전기차 및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철강도 되잖아. 미국에다가 중국에서 철강 이렇게 수출했는데 철강에 관세 매겼어. 그러니까는 중국이 뭐 미국에다 수출 못하고 한국에다 이제 수출하려고 이렇게 또 가격을 낮춰가지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중국 철강에다가 덤핑 관세 부과한다고 뭐 그런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한국의 철강 관련된 포스코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고 최근에 이런 약간 이제 쓰리 쿠션 직권도 그러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농축산물을 여기서 수출했는데 여기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그건 중국에다 수출 못해. 그러면 옆 나라에 한국으로 수출 오겠지. 그러면 오히려 한국의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그러면 뭐 한국이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또 부과한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데. 근데 관세 자체가 워낙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간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테마스로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뭐 악재고 호재고 뭐 약간 그런 건 있기는 있겠지.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 가능성. 미국, EU, 멕시코 등도 중국과 관세 분쟁 중에 있다. 캐나다가 미국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까지 얽힌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가 신호탄이라서 그런가? 신호탄. 시그널. 이제는 이게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캐나다 관세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야,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인 거야. 난리도 아니야, 이제. 엉망진창이야. 이런 곳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살펴봤는데 중국이 캐나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유 정치적 보복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는 10월 달에 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단순하게 뭐 중국이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항상 악마는 디테일함에 숨겨져 있잖아요. 디테일함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미국과 캐나다의 반중, 안티 차이나 공조 강화. 최근 미국 캐나다 협력 강화. 2024년 10월 캐나다가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에게 관세 부과했다. 2025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반도체 공급망 및 히토류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근데 히토류는 중국이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미국과 캐나다가 반도체 공급망 및 히토류 협력 강화 발표. 그다음에 2025년 2월에 미국, 캐나다, EU가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 이런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터진 거지. 중국의 반응이 요번에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캐나다가 하고 미국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이 3월에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중국의 반응은 미국은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다. 하지만 캐나다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제는 캐나다도 적인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치적 복수 차원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가 미국과 협력하여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자 중국이 삐진 듯한 태도로 강한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3월에 갑자기 관세를 왜 부과했을까? 캐나다 2024년에 이미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어. 그런데도 중국은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2025년 3월 돼서야 반격했을까? 주요 변수 분석. 1월에서 2월 미국과 캐나다가 반도체 히토리오 공급망 협력 강화 발표.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2015년에 미국과 캐나다, EU가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WTO에 제소해가지고 중국이 반발을 사고 있다. 샀다. 중국의 반발이 일어났다. 3월 4일 미국 의회에서 중국 경제 압박 논의. 미국 의회에서 중국 경제 압박 논의를 했다. 중국의 긴장과 고조. 3월 7일 캐나다가 미국과 공동으로 그렇죠. 3월 7일 날 캐나다 최근이야 최근. 캐나다와 미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압박 전략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3월 9일 중국 캐나다산 농산물에 100% 관세 부과 발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순하게 이 겉모습이 아니라 다 속단이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이성은 앞에 있는 거 뒷단에 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항상 그렇잖아. 뭔가 누군가 싸울 때도 트집 잡는 거지. 솔직히 그동안 쌓인 것들이 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녀 간에 마찰에서. 네, 하여튼 이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린 이유가
앞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 글로벌적으로 좀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발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뭐 경제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체크할 게 뭐가 있냐면 관세는 이제는 보편화되는 상황이고 엄청난 이제 무역 전쟁을 글로벌적으로 확 때리고 뭐 쓰리 쿠션 날라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어. 그런 종목들이 매우 중요한 거지. 이런 가운데서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다고. 잘 빠져나가면서 기업 그건 이제 그 기업의 CEO가 경영 전략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러면 그 종목은 어떻게 돼요? 그 종목은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종목은 상승하겠지. 항상 난세는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으면 얼마나 그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이야기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어려움이 존재했을 적에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